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스카이오라 인수합병이 이제 승인됐는데 자 그렇다면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가 스카이오라 인수를 통해서 로드맵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웹2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규제 승인을 일단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양자 컴퓨팅 업체인 아이온큐의 로드맵에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양자 분야에서 초기 예점률을 확보하는데 제품 개발, 그다음 출시 시점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인수는 합리적으로 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아이온큐 로드맵 자체가 이온 트랙과 포토닉 칩의 제조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신뢰되는 그런 파운드리를 보유하게 되면은 그 사이클이라든지 개발 기간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그렇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스카이워러 입장에서 본다면 자체적인 자본 집약도 그다음 마진 구조에 가진 그런 성숙 공정 파운드리 사업을 가져오는 것인데 연결 재무제표를 어떻게 제시할지는 8월 5일 어닝스콜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닝스콜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우리가 소매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아이온큐하고 스카이워러가 인수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다면 양자 컴퓨팅 리스크를 갖다가 이론적인 가능성에서 이제는 실행 속도로서 이동시킨다는 거겠죠. 그래서 장기의 확장성, 그다음 로드맵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들. 주당 35달러로서 한 18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번 거래를 통해서 제조의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것들, 그다음 양자칩에 반복되는 주기를 갖다가 의미 있게 단축시킨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목이 큐비스의 물리학이 아니고 제조라는 겁니다. 제조. 여기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내재화된 제조는 학습, 수율의 최적화, 결함의 허용성 이런 것들의 일정을 단축을 가속화한다는 것들. 스카이워러는 미국 내 신뢰받는 파운드리 옵션을 추가해서 아이온큐의 내부 양자 로드맵을 넘어서 국방, 주권, 공급망의 포지셔닝을 강화한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제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장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지금 분석대로 돌아보게 되면 핵심 질문은 기술이 작동하는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신뢰할 만한 이온 트랩의 물리학과 그 향상된 피델리티, 그리고 개념적으로 타당한 로드맵을 갖춘 업체 중에 하나였죠. 이런 것들은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컴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으로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데모들로 가득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카테고리 특성상이 아름다운 데모의 함정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진짜 쟁점은 대규모로 실행할 수 있느냐. 자, 그게 중요하죠. 한두 대 팔아가지고 그것이 일단 실질적으로 매출로 안 이어지죠. 대규모로 해야만이 우리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가 돼서 다른 것보다는 가격이 인하가 되고 가격이 인하가 되면 더 많이 팔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대규모 실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리스크 프로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이 확장될까가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이고 운영적인 도전을 실행할 수 있을까를 물어봐야 된다. 매우 중요한 차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첨단 기술에서 가치 창출은 리스크가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관리가 가능할 때 시작이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스카이워러의 인수 자체는 아이온큐를 할 때 덜 위협하게 만들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리스크를 존재론적 위기에서 관리 가능한 범주로 낮춘다. 자, 그것이 일단 핵심이 되겠죠. 이 지점이 바로 장기 투자 전략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존재론적 위기에서 관리 가능한 범주로서 가능하게 된다. 자기들이 직접 생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거래 조건은 뭐 간단하죠. 주당 35달러 현금과 주식을 혼합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총기업 가치 한 18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뭐라고 했죠. 2016년도 이제 3분기로 일단 예정을 했는데 거의 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스카이워러 주주는 15달러 현금과 20달러 정도의 아이온큐 주식을 받게 된다. 가격 제한이 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 구조는 매우 간결하고 또 이 점이 또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는 좀 관리 가능해진다. 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까지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었다면은 이제 좀 손이 잡히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상황이 아이온큐가 스카이워러를 인수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매출의 성장 가속화 아니면 외형적인 성장 마진의 확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거래는 전적으로 통제권 확보에 있다. 자, 이것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온큐가 자사 개발 일정을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핵심이고 이제부터는 양자 컴퓨팅의 물리학적인 실현 가능성에서 벗어나서 누가 더 빨리 반복할 수 있는지
누가 더 빠르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 제작이라든지 패키징, 테스트를 최소한의 이간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가 경쟁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스카이워럴은 아이온큐의 그 모든 통제권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최대 자산이다. 통제권의 확보 있다. 자,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큐핏이 아니고 이제는 제조가 진짜 병목이라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이 이때까지 논의하는 대부분은 큐빗이라든지 코히런스, 그 다음에 에러 보정의 인간값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본질이 흐리는 교수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다수 양자 컴퓨팅의 로드맵이 실패한 이유는 물리학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반복 주기가 지나치게 느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설계, 제조, 테스트가 기간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고 실수 하나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팀은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적이게 된다. 그래서 학습 속도도 느리게 되겠고 이런 환경에서는 진짜 물리학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진전되고 있지만은 실제 진도는 선형적으로 그리 느리게 진행이 된다. 안 간다는 겁니다. 진도가 안 빠르다는 것들.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 반복의 루프를 내재화해서 단축하려고 한다. 사실 반도체 산업도 수십 년 전에 동일한 진화를 겪었다는 겁니다. 트랜지스터 물리학이 이해된 이후부터는 누가 제조 프로세스, 수율 학습의 속도를 통제하는지가 승부의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인수합병의 목적은 통제권 확보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그러한 발견 자체만으로도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서 똑같은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2028년도 20만 개의 물리적 큐핏을 기능적으로 테스트해서 8,000개의 논리적 큐핏을 확보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결함의 허용성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번 인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지는 수직도 통합 그 자체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칩의 반복적인 주기를 9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칩의 반복 주기를. 그래서 설령 이 수치가 다소 낙관적이라도 일정 부분만 단축해도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자, 반복 주기가 9개월이라면 솔루션을 과도하게 설계하고 학습 속도도 상당히 느려진다는 거죠. 근데 2개월, 3개월로 단축이 되면은 병렬로 실험하고 수율의 최적화, 제어라든지 전자, 패키징의 개선을 통합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현장 인력의 행동 패턴도 많이 바뀐다는 것들. 그래서 더 합리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과도한 설계를 덜하면서 빠르게 학습이 된다. 이것이 아이온큐가 진짜로 얻으려는 경쟁 우위다. 나머지 부수적인 이들은 모두 이 논지에서 파생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장기적인 가치는 결국은 결함 허용성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저 연구용 도구에 머물고 갖추면 경제성이 있는 기술이 된다는 거죠. 제조 공정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진 덕분에 대규모 시스템의 기능적 테스트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자, 이런 것들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자, 그거죠. 시장은 야심만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낮아진 야심, 즉 기대를 앞선 일정과 결함된 야심에서 보상이 따르기 마련인데, 자, 만약에 결함의 허용성 목표 일정을 앞당긴다면, 시간을 전략한다면은 조달 시장 전체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파트너십은 더 견고해지고 실험이 아닌 계획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가 일정 차익, 즉 타임라인 아비트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정 차익의 전략이다. 정말해서 이런 거죠.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절감하는 전략. 지금이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절감하는 전략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인수합병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게 있느냐. 스카이워럴은 단순한 파운드리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신뢰받는 파운드리자 캐테고리 1A의 DMEA 기관이다. 이거 국방부 산하기관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 가치를 갖다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에 양큼이 무한 견정이 바로 되지는 않는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국가는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양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신뢰받는 미국 내 파운드리를 보유하게 되면 아이온큐는 경쟁사보다도 정부라든지 국방 계약에 있어서 더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투자가들이 흔히 간과하다가 피할 수 없을 때에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 이런 것들도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스카이워럴은 단순한 종속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스카이워럴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아이온큐의 양자 로드맵을 지원하는 것들이다. 자, 그런 것들은 사실과 다르고 스카이워럴은 기존의 고객, 매출, 제조, 노하우를 갖춘 운영 중인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죠. 그래서 아이온큐도 스카이워럴의 독립 브랜드, 그 다음 기존의 경영진 유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한데 제조 디스플린은 즉흥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파운드리는 수요 관리, 생산 능력의 계획, 그 다음 고객 신뢰, 실행력에 따라 성망이 관리고 있는데 이 구조를 해체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아이온큐가 해당 전문성을 존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도 좀 긴장감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스카이워럴은 외부 고객도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고 동시에 아이온큐의 내부 로드맵을
점점 더 충실하게 따라야 된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든지 중립성, IP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정렬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약간의 문제도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스카이월에는 단순한 종속 자산은 아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리스크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글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물리학이나 자금이 아니고 운영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아이온큐는 자본과 일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파운드리 사업을 인수하면서 전통적으로 유인한 연구 조직과 결합되고 있는데, 파운드리 사업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밀함, 규율,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수적이다. 자, 레플레이션 리스크도 있다는 겁니다. 스카이워르가 아이온큐 소유 하에서도 일부 고객에게 집중적인 파트너로 인식돼야 된다. 이 인식이 변한다면은 스카이월의 독립 플랫폼 가치가 하락되면서 결과적으로 아이온큐가 추구하는 이점도 감소한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행력이 있는 조직 운영 이런 것들이 비전보다 중요하다. 비전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신뢰성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운영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운영 리스크. 자, 그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밸류에이션에 관한 문제인데, 아이온큐의 밸류에이션은 정통적 지표로 보면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두 자리 숫자, 매출, 배수 이런 것들이 현금 흐름이 아니고 성장률에서 뒷받침되고 있는데, 반면에 스카이월의 밸류에이션은 정통적인 파운드리 모델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거래는 미래 가치와 현재 인프라가 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스카이월의 인수로 인해서 아이온큐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저렴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아이온큐의 밸류에이션은 즉각 상향 조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운영, 납품 리스크로 밸류에이션이 붕괴될 위험은 좀 줄어든다. 그래서 스카이월에는 아이온큐의 미래 구조를 보완하고 일부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것들, 높은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장기 플랫폼에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 감소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온큐 스카이월 인수는 양자 약속해서 이제 실행으로의 전환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조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것들. 그래서 아이온큐 일정을 앞당기고 존재론적 리스크를 완화한다. 결함의 허용성을 갖다 신뢰도를 높인다. 더 이상의 이제 물리학적 돌파구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력에 베팅한다는 것들. 그래서 장기 플랫폼의 가치가 창출되면서 경쟁 우위가 누적된다. 자, 이런 것들이 결론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카이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32불 정도 되고 있고, 뭐 아이온큐하고 비슷한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량은 5%밖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크게 안 들어와 있죠. 아이온큐보다는 적게 들어왔다. EPS는 마이너스 0.4로서 적자 기업이다. 시총은 지금 이제 1.6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매출은 어떻게 될 거냐. 2010년도 매출 자체가 606밀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7년도 매출이 635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매출은 뭐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매출의 증가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포월드 P 레이쇼 있죠. 요거는 뭐 2.63, 2.52 저거밖에 안 되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조업체니까 그래 밸류에이션 많이는 받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온큐의 지금 2027년도 매출 있죠.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7년도 매출이 388밀리언인데 아까 여기서 635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635밀리언. 자, 그렇다면 요거 두 가지를 합해 보면은 저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2027년도 거니까 우리가 2027년도 가지고 밸류에이션 해야 되니까 635밀리언에다가 지금 이제 더하기 해서 388이죠. 388 했으면은 저 말로 1023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2027년도를 보면은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23밀리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 자체가 일단은 아무래도 다른 게 두 가지 합했을 때 매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이온큐에 있어서 이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가장 낮은 배수 있죠. 그게 한 34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0배수 정도는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0배수. 자, 일단 30배수를 줬을 때 PS 레이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PS 레이쇼니까 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얼마만큼의 우리가 배수를 받을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23이죠. 1023에다가 1023밀리언이죠. 자, 거기다가 30배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30배수. 자, 그렇게 줬을 때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주식수 있죠. 밖에 나와 있는 주식수가 373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얼마 정도 배수를 적정 주가를 구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스카이워르하고 지금 이제 아이온큐하고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배수는 뭐 35배수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S&P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9배수, 20배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초성장주에서 뭐 30배수는 아주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23에다가 30배수 곱해주고 자, 거기다가 주식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373 나눠줬을 때는 82불 정도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7년도가 그 정도 되고 있으니까 2010년도 지금 말이니까 아무래도 2010년도 말 정도 되면은 직전 고점이 이 정도죠. 80불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매출로만 단순하게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100% 이상 더블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그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인수합병을 해서 매출로만 따졌을 때 물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게 스카이워러 있죠. 스카이워러는 제조업체죠. 제조업체의 지금 이제 배수를 한번 보게 되면 PS 레이쇼로 봤을 때는 2.62배수, 뭐 3배수, 섹터 평균이, 5년 평균이 2배수, 뭐 2배수, 3배수 받는 회사를 갖다가 지금 이제 30배수까지 줄 수 있느냐. 10배를 갖다 뻥튀기 해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하고 결합이 되지만 이 정도를 일단은 줄 수가 있느냐. 자, 그런 의문도 우리가 지금 이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카이워러에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줬을 때 밸류에이션 자체를 보게 되면 이게 8배수입니다. 2010년도 IPO 했을 때가 8배수니까 그 정도는 받지 못하겠고 한 3배수까지는 뭐 평균값이니까 그 정도는 줄 수 있겠죠. 자, 스카이워러는 3배수 정도는 줄 수 있는데 3배수에다가 지금 이제 여기는 600 정도의 밀리언 정도의 지금 이제 매출이 나타나는 거고 아이온큐는 30배수 정도를 줄 수 있는데 여기는 한 300배 정도의 300밀리언 정도의 지금 이제 매출이 나타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배수를 갖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S&P 500에 있죠. 자, S&P 500 자체가 한 20배수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한 20배수 정도를 일단 평균적으로 봐서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좀 합당하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30배수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20배수로 계산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1023에다가 지금 이제 20배수죠. 자, 그걸 주면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주식수 373밀리언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적어도 55불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대비해서 더블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55불이니까 이 정도 50불 이상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폭을 본다면 한 50% 정도까지 상승폭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좀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것들을 해서 80불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낫지 않겠는가. 물론 80불 이상도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1년치를 보는 거니까 이런 거고 인수합병했을 때에 그런 시너지는 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건 또 여러 가지 또 우발부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배수를 얼마나 줄지는 또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걸 또 체킹해 봐야 되겠고 요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식으로 인수합병이 될지 또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